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핵무기가 인류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협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라고 그러고 START라는 그 영어 약자로서 그 협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제 가령 1983년 자료에 의하면 85년 이때에 좀 중단됐지만 1986년에 START는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91년 7월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가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동의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련도 미국도 핵탄두 폭탄을 몇 개로 감축하겠다.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 협정은 미국 상원하고 소련 의회에서 비준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어제 어디를 갔다가 여기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그 남아시아 인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신문을 보게 됐어요. 로컬 신문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신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룬 것이 굉장히 무거운 그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의 핵무기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도와 만약에 그 핵무기가 맞붙는다면 얼마나 인류의 재앙일까? 이런 걸 다루는 기사를 보고 제가 이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북한이 왜 중동에 그렇게 진출을 할까? 그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많은 그 분들은 그 기독교 신자인 경우는 특히 그 이스라엘을 무슨 종주국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북한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이스라엘하고 북한은 타협을 모색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이스라엘이 경제 지원을 북한한테 하겠다. 그러니까 중동에다가 무기 판매를 중단해라. 이런 거를 논의도 하고 굉장히 진전을 봤던 때가 1992년도에서 1999년도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91년도에 그 부시랑 고르바초프가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동의를 했고 굉장히 그 평화적인 진척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도 생각하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과 북한은 굉장히 협상을 굉장히 잘 진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때 그 반대를 했을까?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분석하는 그 자료들의 그 합리성이 있다면 한국의 그 막무가내형 사이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막무가내형 그 보수세들은 좀 더 현실을 인식을 하기 바라요. 무조건 북한이 나쁘다, 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구도하고 왜 그 미국은 이스라엘과 북한이 어떤 전략적으로 감축이죠. 무기를 감축하는 것에 어떤 협상이 맺어지려고 그랬을 때 미국이 반대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거에 이제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북한하고 이란은 말이죠. 어떤 관계였냐면 그 1960년대의 김일성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제국주의의 위성국이다. 이렇게
봤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죠. 뭐 영국이 이스라엘에 땅을 주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억울한 그런 민족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2000년 정도 거기 살았던 땅을 다 내줘야 되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북한은 이집트에 1500명의 군인을 이제 노동자로 위장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이 그 중동 지방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또 간접적으로 중국도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그 대리로 만약에 이란과 북한이 가깝다. 그러면 이 대리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큰 나라를 대신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핵무기를 하나 갖고 있으면 오히려 방어 무기가 된다. 전쟁 방지 무기가 된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래 무기를 마구 그렇게 개발할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과 북한은 서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 이 뭐 우주 로켓을 발사하고 이런 뭐 북한도 ICBM을 발사하고 이랬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미사일 중항법 장치에 강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란은 고체 연료에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 사이가 어떤 기술적인 교류로 인해서 미사일이 완성도가 크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보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이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위치에 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반도인으로서는 이게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